제가 오늘 그 블루오션 마케팅 전략이라는 대제목을 가지고 아래의 그 조경수의 성질과 특성을 알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는 소제목을 달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나 조경수 사례를 들어서, 그리고 저는 전공이 농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농업에 대한 그 이론적인 지식, 농작물이 됐든 성질과 특성을 알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농작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작물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품을 생산을 해서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경쟁을 한다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무를 처음 시작할 때 25년 전에 벌써 4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25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차별화와 특화를 제 모토로 삼았습니다.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철학이 아닌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크게 제목을 블루오션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잠깐 주제넘치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사례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것이 뭐 요즘은 아주 일상적인 용어가 됐고, 예전에 이제 경제학 용어로 이제 많이 통용이 됐었는데, 블루오션 관련해서 저도 책을 좀 여러 가지 나오는 책은 블루오션 관련 책자는 거의 다 섭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응용을 하고 좀 창의적인 그런 상품을 만들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고 실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위주로 해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은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이니까 결국에는 차별성이나 특화겠죠. 차별화와 특화라는 그 두 가지 단어가 블루오션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마케팅을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조경수의 성질과입니다. 성질과 특성을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낸다. 저의 그 마케팅 전략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결코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은 경험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전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일반 찔레꽃과 제가 만든 목구작 찔레꽃인데요. 우리가 그 산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찔레꽃이죠. 그래서 찔레꽃은 지난주 한 2, 3일 전에 저희 농장에 이제 찔레꽃이 녀석이 졌는데요. 꽃이 지고 있는데, 요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천한 찔레꽃이지만, 이렇게 그 아이디어가 내면은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 이 녀석을 한 두세 차례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처음 꽃피기 전하고 꽃 폈을 때 2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고 전국에서 연락드릴 게 여러분이 오셨어요. 판매를 좀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은 제가 어떤 포인트목이라고 할까요? 저희 농장에 볼거리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목대가 근경이 약 25cm 정도 나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루트의 약자 R을 써서 R25점이라고 하는데요. 1점은 3.14cm를 말합니다. 1파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파이를 하시면 둘레의 사이즈가 나오죠. 센티미터로. 그래서 지금 이 수고가 2.5m입니다. 소재는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고사목을, 살아있는 나무를 좀 불쌍하지만 제가 죽여서 뿌리 1년, 한 2년 정도 말려가지고 뿌리채, 문을 떠서 옮겨서 이렇게 목구자고 찔레 산에 가면 이제 저희 선산에서 펴왔는데
목대가 굵은 놈으로 좀 골라서 이렇게 두세 개를 붙여서 이렇게 끌어올린 것입니다. 약 한 5, 6년 걸렸습니다. 이 작품을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제품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한 5, 6년 걸렸습니다.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6월은 장미의 계절이죠. 저희 농장에 지금 이게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 어제부터인가 아주 확실하게 아주 축축 늘어졌습니다. 그렇지? 이게 수고가 지금 이게 3.5m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음악을 배워서 이게 뛰어나기 때문에 생물파리용이나 분식용으로 많이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식용이 아닌 이렇게 독립수로 키워서 부가가치를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가도 마찬가지로 독립수입니다. 이게 지금 다 독립수인데요. 근경이 지금 15점에서 20점 차이가 납니다. 지름이니까 15에서 20cm라는 얘기죠. 높이는 관목의 특징은 정의는 관목은 수고가 2m 이상 크지 않고 중간이 불분명한 나무를 관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관목의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식재할 때부터 얘가 지금 저하고 농사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외대로 키우기 위해 독립수로 키우기 위해서 처음 도전을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좀 가끔 올리는데 제 자랑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유튜브를 보시고 전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공개하기에는 좀 쑥스러운데요. 이 가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웬만한 나무 한 10그루 이상 값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부가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무를 전국에 돌아다니는 물론 있겠죠. 어디인가는. 근데 그렇게 흔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에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황금소나무인데요. 황금소나무는 지금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에 발견된 삼척에서 발견된 황금소나무인데요. 황금소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산의 남자와 계집 여자를 써서 남성과 여성으로 부르는데요. 남성은 질감이 거칩니다. 여성은 질감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해성 계열이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질감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여성인데 육성을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우리 조선소나무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두 가지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그 안에서도 세분을 하면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원도 행성군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8,000평의 나무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소나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중부 이북이나 중부 내륙이나 이쪽에서 활착을 못합니다. 설령 활착을 확대하더라도 3, 4년 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황금소나무를 선택하실 때는 내 지역의 지역 환경의 조건이 맞는지 환경 조건을 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업계에서 말하는 가브리형입니다. 가브리는 다시 말해서 또 사간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울 사자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지금 이 근경이 죄송합니다. 이 근경이 25cm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지금 얘도 거의 사반세기가 됐는데요. 이 황금소나무의 특징은 번식이 안 됩니다. 씨앗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접을 붙여서만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야 이 정도 좀 길이가 수감 길이가 약 2.5에서 3m 정도 나오는데요. 이 정도 키우려면 한 20년 이상을 키워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많이 가고 정성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녀석 역시 제가 이번에 또 출품한 목을 불러드리는 황금소나무라는 테마를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에 제가 출품했던 작품인데요. 이런 경우에 진짜 일반 소나무 한 10개 값 정도, 이 정도 굵기에 10개 값 정도 받을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나무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고 가치 있는 나무를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작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작물도 여기 반드시 대입을 시켜보시면, 농작물이 됐든, 그 조경수가 됐든, 씨앗을 뿌려서, 완성품까지 만들 과정을 약 10년 정도, 특히 이 소나무 같은 경우 10년 정도 씨앗부터 10년 정도 키워보면 이 나무의 성질과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시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얘를 어떻게 좀 이용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겠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이런 사과형은 찾기가, 황금소나무 중에 이런 사과형 이 정도 크기는 전국에서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로지 차별화 내지는 특화를 모토로 해서 조경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소나무 저희 왼쪽에 있는 것이 산에 있는 저 산채목인데요. 저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저런 수영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린 묘목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 석부작을 왜 소개를 저는 이거 오래전부터 예술성이 참 높다고 보는데요. 분재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수고에 비해서 노력이나 수고에 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나 모든 걸 비교했을 때 가치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매니아들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되는 가격 가치를 인정을 받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다지 녹록지 않습니다. 분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시간과 돈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취미 삼아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석부작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틀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석부작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근상 처리를 했습니다. 뿌리가 지금 위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차별화를 시켰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세트로 전원주택 조경 설계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관공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납품을 만약에 들어간다, 설계를 넣었다, 그럼 가치 인정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농작물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농작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작물은 잘 모르지만.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 자, 왼쪽 가운데 있는 녀석은 수양소나무입니다. 수양소나무. 밑에 얘는 이 삼각골로 되어 있는 구름판은 수평판이죠. 이 수평판은 일반 육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을 붙여서만 번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접을 한 것입니다. 저접이 아니고. 자, 이 뒷부분에서 키워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여기다 접을 붙인 것이 아니고 여기쯤에다 접을 붙여서 계속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만 얘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는 소나무이기 때문에 일명 처진 소나무라고 합니다. 밑으로 이렇게 처지죠. 그래서 이 끝자락이 여기 정도까지 내려오면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희생지입니다. 언젠가는 제거할 분들입니다. 얘네들이 있어야 이 근경이 굵어집니다. 그래서 희생지로 놔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브리는 소나무 가브리는 많이 찾을 수 있죠. 우리 표준말로 말하면 사간형입니다. 이 사간형 소나무를 저는 응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좀 같습니다. 사진상이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가브리는 사간형은 이렇게 올라가서 말이죠. 여기서 이게 끝이죠. 근데 저는 양쪽으로 퓨전형 가브리를 만든 것이죠. 퓨전형이라고 저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 근처의 골프장에서도 뭐 1000만 원을 주니 어쩌니 또 쫓아다니십니다. 근데 제가 아직은 자존심상 팔지를 못하겠습니다. 아직 한 100% 완성됐다고 제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완제품이 됐을 때 그때 보유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자, 반송이죠. 이게 반송은 쟁반반자의 소나무 성자죠. 그래서 쟁반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송인데요. 이 반송은 다간, 이 근경에서 줄기가 여러 개가 올라가서 이런 우산형을 만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다른 농장에서 판매 전시장으로 이식을 한 단계였는데 이렇게 하나, 밑에 3개의 단을 만들고 위에 3개 단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인용 사업을 이렇게 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방송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저 자신있게 강의만 말씀드립니다만 전국에 다녀보셔도 이런 나무는 없을 것입니다. 저만의 좀 특화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근경이 약 한 30cm 정도 나옵니다. 이 수고가 2m가 채 되지 않습니다. 1m 80밖에 안 되는데요. 이 낮은 키 여기서 여기까지 1m 80밖에 안 되는데 이 근경이 30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단계가 이온 녀석인데, 얘는 다른 나무네요. 죄송합니다. 일반 조형사나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지금 가지고 얘가 5년 전에 일로 옮긴 것인데, 지금은 거의 완전품이 됐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블루오션이나 이런 상투적인 말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단지 간과하고 지나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블루오션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선 레드오션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파일을 하나 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 파일 하나를 바라보고 여기서 경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래서 엑사이즈로 예를 들자면 이제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치킨 프랜차이즈라든가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여기 우리 정보와 경기대회 강의를 많이 해주신 분들은 우리 김상규 강사님도 와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을 받을 때 들어보니까 이 스마트 스토어 우리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라이브 커머스도 한계점에 도달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블루오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블루오션 개념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창의적인 시장을 개척하면 더욱 좋겠지만, 최소한 벤치마킹이라고 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제가 제 사례 말씀 차별화와 특화가 가장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블루오션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밑에 그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부가가치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케팅 전개를 요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SNS를 적극 활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하고 라이브 커머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일돈 관계로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결국에는 팬덤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만 팬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강의 처음에 해주신 오전에 강의하신 분들 보니까 팬덤이 있더군요. 그래서 조직이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시드인가 있더라고요, 팬덤이.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역시 도전하면 결국에는 지금 저는 지금 이제 겨우 구독자 21년 5월 28일 날 시작을 해서 오늘부로 만 3년이 됐습니다. SNS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미진하지만은 그래도 후회 없이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100명밖에 구독자가 안 되지만 2만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넘을 수도 있고,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팬덤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팬덤을 잘 적극 활용을 하시면 마케팅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의 작은 소망이자 저의 하고 운영하는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립과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아무튼 저는 초지일관,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꾸준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365개를 올렸습니다.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거의 매일 하나씩 올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SNS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밑에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팬덤화가 구축이 되면 마케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했지만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을 때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우리 세대에는 이제 거북이를 칭찬을 하는데요. 거북이처럼 결국에는 목적 달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저를 지루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